나에게 사랑은 영원히 머물러 내 곁에 내 삶에. 기질에는 우연이 없다. 그러니까 이 기질은 우월한 기질이고 저 기질은 열등한 기질이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각 기질마다 장단점이 있다. 단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질의 장점이 드러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충만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기질의 단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 간에는 우연이 있나 없다?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비율이야. 여러분들이 검사해봐서 알겠지만 한 가지 기질만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다혈만 100%가 없어요. 없잖아요. 다 네 가지가 섞여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주로 쓰는 거, 많이 쓰는 거, 편한 거, 이게 주 기질이고 그 다음 대비 기질인 거예요. 그래서 네 개를 듣다 보면은 나도 저런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왜냐하면은 그게 여러분들의 부기질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걸 기억하시고, 제가 원래 이제 MBTI랑 이제 MBTI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기실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MBTI는 유형이 몇 개예요? 16개야. 16개라 되게 복잡해요. 근데 기실 테스트는 딱 4개야. 왜냐하면 이거 머리에 있는 내가 따라해볼게요. 다혈 내가 우울, 그리고 담즙, 점액, 딱 4개야. 그래서 되게 심플하기 때문에 파워풀해. 복잡한 사람이 갖고서 활용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4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심플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가장 결정적인데, MBTI는 사실은 굉장히 역사가 얕아요. 깊이가 얕고. 근데 기질 테스트는 굉장히 꼬리가 깊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히포크라테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 의대 가고 싶은 사람이 의학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포크라테스인데, 히포크라테스가 이거를 제창한 거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가 굉장히 깊어, 역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은영 박사님 아시죠? 이 오은영 박사님이라던가 이런 심리 상담가들은 MBTI를 안 써요, 사실. 주로 기질을 써요. 기질. 그래서 네 가지 기질, 히포크라테스부터 유래한 기질을 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MBTI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 기질 테스트 네 가지로 묶어서 이해해보면 굉장히 파워풀하게 이 심리 상담 도구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MBTI를 좀 가볍게 PPT만 보면서 넘겼고, 여러분들한테 기질에 대해서는 종이까지 드린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왜 공부할 때 기본서가 하나 있으면 거기다 다 껴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드린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필기하면서 정리해놓으면 언제든지 궁금할 때, 나에 대해 궁금할 때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필요한 것들을 쓰시면서 들어도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넘겨볼게요. 우선은 제가 도표를 보는 것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표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도표를 보니까 이 위에 이제 여러분들 종이도 있을 거야. 종이도 다 써놨어. 그래서 이제 한 장에 2개가 들어가거든요. 조그마긴 하지만 보이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도표에 보시면 나오는데, 자, 위에 가니까 2라고 써있죠. 이 2예요. MBTI로 보면. 그래서 외향적이고 낙천적인 사람들인데 위로 올라갈수록 2에 뭐가 있냐면은 다혈질, 그리고 담즙질. 그래서 이거대로 배치를 해놨어, 지금 여러분. 다혈질 담즙질이 주로 2에 있는 거야. 외향적이고 낙천적이고.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은 I야. I 유형의 사람들. 그러니까 좀 내향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분석적이고. 이 I 유형의 사람이 뭐예요? 점액질이나 우울증이야. 그래서 모델로 배치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F. 그러니까 사람 중심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 그게 뭐다? 다혈과 점액이에요. 다혈과 점액이 관계 중심적이고. 그리고 우측으로 가면 뭐라고 써놨어요? T. 일 중심적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못한 거 있어요? 아, 그래, 예. 그러면은 요거는 안 보여서 열의를 표현하신 거죠. 좋아요. 아, 그래요. 예, 고마워요. 비싸요. 예. 자, 좋아요. 자, 혹시 친구가 T예요? T? 예, 집중하지 말래요. 여기 보시면요. 이게 T가 있고, T는 담즙과 우울이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걸 토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따라오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이 기질은요, 굉장히 외향적이야. 이야. 굉장히 외향적인데, 외향적이면서도 관계중심적이야. 어떤 기질인가요?
외향적이면서 관계중심적이야. 그렇죠. 다요. 외향적이면서 관계중심적인 다요. 그렇죠? 한번 더 따라가 볼게요. 이 기질은 굉장히 외향적이야. 그런데 좀 일중심적이야. 뭘까요? 담즙질. 그렇죠. 잘 따라오겠어요. 자, 이 기질은 좀 I야. 굉장히 좀 내향적인데 굉장히 관계중심적이야. 무슨 기질입니까? 점액질이죠. 그렇죠.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자, 이 기질은 I인데 굉장히 사실은 이해중심적이야. 우울증이죠. 그렇죠. 그런 차이 이렇게 도표를 여러분들이 보는 거를 지금 점점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다혈의 반대가 뭐다? 우울. 그리고 담즙의 반대가 뭐다? 점액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각선이 서로 좀 반대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서로. 자, 그렇게 반대로 있는데 다혈과 우울은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어. 뭐라고 써 있어요? 감성적이야. 그러니까 다혈과 우울은요. 이 감정이 좀 살아있어요. 그래서 감정 기복도 좀 큰 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예술적이야. 주로 이제 다혈과 우울이 찬양팀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이제 감성들이 많이 살아날 수 있는 기질이거든요. 그리고 담즙과 점액도 반대지만 공통점이 있어. 약간은 비감성적이고 의지가 강해요. 그게 이제 두 기질의 공통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단어로 좀 요약을 해놨어. 다혈질 위에 뭐 써놨어요? fun. 굉장히 재미를 추구하고 재미있고 행복한 사람들이야. 이 친구랑 있을 때 같이 있으면 재밌어. 그게 이제 fun, 한 단어. 그리고 다혈의 반대, 우울로 가면은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perfection. 완벽주의. 굉장히 완벽한 친구. 자,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 자, 그리고 담즙질은 제가 써놨는데 뒤에 L이 하나 밑으로 갔네요. 자, 이 담즙질은 뭐라고 써놨어요? control. 컨트롤하고 파워를 원하고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원해요. 자, 그리고 점액질은 제가 뭘 써놨죠? peace. 굉장히 평화주의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기는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연극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연극 무대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연극 공연장에 갔는데 이 기질은 여기 써있는 것처럼 이 기질은 굉장히 이렇게 무대에 나와서 주목받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굉장히 좀 외향적이기도 하고 되게 재치있고 편안해. 그래서 배우가 잘 맞아. 네 가지 중에서 뭘까요? 그렇죠. 다혈질이에요. 제가 다 잡고 있어요. 전형적인 다혈질들은 이 모든 체질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기질은 앞에 나가는 거 너무 싫어해. 그래가지고 관객이 너무 잘 맞아.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거. 뭐겠어요? 점액질이죠. 그렇죠. 점액질이죠. 그리고 이 기질은 굉장히 목적 중심적이고 외향적이기도 하고 나와서 막 이렇게 지시도 잘해요. 이거 저거 감독이 아마 뭐겠어요? 담즙질이에요. 그리고 이 기질은 우선은 연극 무대에 나타나지 않아. 넌 거기 색채가 없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연극의 시나리오를 썼어. 우울지. 이게 전형적으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 주세요. 안 되죠. 아까 스타트 때문에 드렸던 것 같아요. 예, 괜찮아요. 제가 우선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연예인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은근히 사실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교집합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우리 딸이 처음에 뭐 뉴진스? 사실 유진스로 들었었거든. 그랬는데 보니까 유진스더라고. 그러니까 좀 갭이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같이 본 게 뭘까? 아주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응답하라 1분간만 영화였어요. 그렇지? 네, 이게 그래도 많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가져왔는데 이걸로 한번 제가 기질을 살짝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덕선이 아시죠? 덕선이 캐릭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재도 써놨는데 보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야, 덕선이는 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너무 막 어딘가나 밝게 하고 아니 아빠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지 난 그렇게 못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 말 자체가 이제 보라가 덕선이의 특성을 정확히 얘기해요. 이 다혈질은요 굉장히 분위기가 막 밝아져. 이 친구들처럼 굉장히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덕선이가 이 정환이 아빠가 막 이상한 개그할 때 혼자 받아주잖아. 막 거기 행복하게 지내고 그게 이제 덕선이 캐릭터 다혈질 캐릭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항상 사람이 그래요. 반대가 좀 보여요. 뭐 이성적으로도 아니면 뭐 같이 친구라도 반대 기질 나한테 없는 것들이 끌어나가요. 그래서 다혈의 반대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우울이라고 했잖아요. 다혈의 반대가 우울이에요. 그래서 이 러브라인을 보면은 다혈질과 우울질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울질의 정환이랑 태기가 사실 둘 다 우울질이거든요. 근데 부기질이 조금 달라. 주기질은 둘 다 우울질이야.
근데 부기질이 정환이는 우울 담즙, 그리고 태비는 우울 전액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울질 중에 세계적인 거장들이 많아요. 완벽주의라서.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얘가 바둑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우울 전액이라 평상시는 전액질 특유의 좀 순둥순둥함이 있어. 막 이렇게 모성애를 잡다. 이게 이제 태기라면은 정환이는 우울질인데 우울 담즙이야. 그래서 여러분 담즙은 사실은 굉장히 조금 많이 셀 때가 있어. 좀 쓴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정환이가 얘기할 때 툭툭 던지는데 굉장히 통찰력있는 말을 잘 던지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조금 이렇게 덕선이한테 마음 상하게 하는 말을 종종 하잖아요. 그런 캐릭터예요. 그런데 우울질들은 사실은 생각이 너무 많아. 심사숙고를 너무 많이 해. 고민을 너무 많이 해. 그래서 결국에 프로포즈 못 하잖아요. 고민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울질이 그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보라. 아시죠? 이 보라가 덕선이 언니잖아. 완전 담즙질 캐릭터. 이 집에서 거의 왕이야. 엄마 아빠 위에 있어.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하게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 집에 왜 그 노을이 같은 애가 점액질이거든요. 그럼 뭐 이렇게 점액질도 조심하세요. 담즙질. 그래서 이제 아무도 근데 이제 보라가 또 장점이 있잖아요. 굉장히 뭘 하나 하면 끝까지 해. 끝까지 해는 일중심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보라가 나중에 뭐예요? 사법고시 패스하잖아요. 그런 것들. 담즙튀기 할 수 있는 얘기야. 자, 그리고 점액질에는 제가 이 정봉이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게 정봉인데 이 정봉이가 점의 무음이에요. 여러분 점액질의 특징이 굉장히 천한태평한 면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편안하게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점액질들은 좀 끈기가 있고 쭉 계속 이어져. 쭉 그냥 지속적으로 하는 게 있어. 근데 좀 가늘고 길게. 그러니까 이제 뭐 담즙이나 다이를 화끈하게 하려면 점액은 좀 가늘고 길게 쭉 이어지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전공가 공부 좀 길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우울질이 있어요. 그래서 좀 완벽주의가 있고 또 그런 게 같이 형성되기 때문에 학천만이 적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점의 무의가 없어서 가능한 거예요. 자, 이런 어떤 간단하게 연예인으로 좀 바꿔요.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다이어트부터 보겠습니다. 다이어트는 제가 한마디로 펀이라고 말씀드리고 베드로, 성경의 인물을 잡아서 가자면 이 베드로가 전형적인 다이어트의 인물인데요. 제가 이제 좀 참고한 책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원래 이제 기질 테스트가 아까 누구부터 유래됐다고 했어요?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유래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대중화된 게 언제부터 됐냐면은 이 팀 라이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샌디에고에서 이 스프링 컨설트 템퍼라먼트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했어요. 기질을 가지고. 근데 그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래서 이게 책으로 출간이 됐어. 스프링 컨설트 템퍼라먼트라는 책으로.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참고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기반으로 했는데, 다이어트 이제 샌빈이에요. 샌빈인데 소셜 인플루언스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다이어트이 무슨 말을 하죠? 그러면은 왠지 막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그런 게 있어. 제가 이제 이걸 가져온 한번 2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여기까지. 베드로가요 특별한 말한 것도 없어. 그냥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더니 다른 제자들이 다 따라. 이런 힘이 있어. 다이어트는 굉장히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또 재미있게 해주고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소셜 인플루언스. 그래서 이제 사회적 영향력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기질들이 다 따라간다. 자, 그리고 엑스트라버티브 써놨죠. 굉장히 이부. 그리고 enjoy social gathering 써놨는데요. 요 세 개를 좀 써놓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칸에다가. 첫 번째, 도둑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친구들 혼자 두지 말라고. 이 친구 도둑을 싫어하는 친구들이야. 그래서 같이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같이 이렇게 좀 재밌게 얘기해줘야 되는 친구들이에요. 도둑을 싫어한다. 그리고 두 번째, 모임의 활력소. 이 다이어트 친구들이 들어가면요 어떤 모임이든 그 모임의 분위기가 살아나.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이어트 친구들. 그리고 세 번째, 미친 존재감. 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하는 말 중에 몇 퍼센트 혼자 다 했다? 70% 혼자 거의 다 했다. 굉장히 그런 존재감이 있단 말이야. 이게 바로 다이어트 캐릭터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다이어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려 깊은 어떤 생각으로 뭐를 결정하기보다는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은 감정적인 때가 있고 그 감정에 따른 그런 결정을 내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타인의 기쁨에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데 특별히 상대방의 기쁨에 공감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 다혈질 친구들은 감정이 굉장히 풍부한 친구들인데 이 감정이 마음이 얼굴의 상태에 사실은 그대로 드러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혈질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되게 좋죠? 그럼 그게 얼굴을 숨길 수가 없고 반대로 이게 너무 싫어. 그럼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다혈질 친구들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 뭐를 하면 안 되는지 아세요? 우리 다혈질 친구들은 얼굴에 표정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도박을 하면 안 돼요. 전화해버리네. 도박하면 안 돼요. 전화해버리네. 물론 나는 친구 나만 되나? 그게 아니야. 다 하면 안 되지만 특히 다혈질이 도박을 하면 안 되는 게 뭐 화투를 친다. 그럼 얼굴에 팩트가 드러나.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온라인으로 하면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도박 같은 거 하시면 큰일 난다.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다혈질이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런데 다혈질은 사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IQ가 아무리 높아도 전교 1등을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은 너무 좀 얼렁뚱땅이 있어 사실은. 너무 내가 행복하게 살아. 그래서 이 친구는 되게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그냥 뭐 공부도 뭐 90점 정도 나올 정도 해놓고 이 정도면 되지 하고 또 놀아. 그렇게 행복하게 산단 말이야. 그래서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전교 1등은 어려워.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전교 1등들이 어디서 나오냐? 독한 기질들이 있어요. 담즙, 우울, 담즙, 우울. 그래서 얘네는 막 본 것도 보고 계속 보고 막 정답도 다 보고 막 놓치지 않고 보고 막 계속 본단 말이야. 그러다가 전교 1등을 하긴 하는데 인기가 없어. 그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다혈질들은 어떤 장점이 있냐? 좌우적이 있어.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냐면 여러분 혹시 옛날에 현대카드 광고에서 혹시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알죠? 아버지는 말하신 인생을 즐겨라. 그 아버지가 다혈질 아버지야. 굉장히 이제 다혈질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인생을 즐겨야 된다. 행복한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우울질 아빠가 들으면 그게 무슨 큰일 날 소리야. 테레비 꺼버린단 말이야. 그런 어떤 차이가 있어. 근데 다혈질들은 굉장히 삶을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다혈질 아빠 밑에서 자란 애들이 굉장히 행복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위로도 잘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존감도 높은 거야.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 다혈질들은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경우들이 많다. 그런데 좀 정신이 없다라는 거. 자, 넘겨주세요. 정신이 없어요. 정리가 안 돼. 그리고 막 여기저기 막 지적하고요. 책상 지적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 정리 잘 안 하거든, 다혈질들이. 자, 그리고 다혈질들이 말을 너무 잘해. 말도 많이 하고 잘해. 그래서 이 과로가 뭐냐면은 어떤 주제를 30분 이상 그럴듯하게 해볼 수 있냐면은 과로는 이겁니다. 지가 모르는 주제로도 30분 이상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잘 알고 있는 나중에 모르는데 말을 잘하고. 그래서 사실은 정말 그 다혈질 같은 경우는 저보다 MBTI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몰라 근데 알고 근데 말을 잘해. 그만큼 말을 잘한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주 말을 잘하기 때문에 뭐가 당연히 좋겠어요? 외국어 습득 능력이 좋아. 주로.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이제 네 가지 기질이 동시에 똑같은 조건으로 어학원수를 받다. 그러면 네 가지 기질 중에서 가장 빨리 영어가 느는 게 다혈질이야. 왜냐면은 꼭 머리가 좋아서라기보다도 말을 안 하면 참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다혈질들은 말이 안 되는데 그냥 가서 얘기해. 그러다가 느는 거야. 그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부분이 있다. 자, 그런데 정리적으로 이런 게 좀 잘 안 돼. 굉장히 지저분해. 그래서 이 다혈질 친구들 식사 가면 깜짝깜짝 놀래요. 너무 지저분해. 근데 정리를 잘 못하는데 대신에 굉장히 창의력이 있어. 아주 창조력이 있어. 가만 보면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성경도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면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게 있을 때 창조의 역사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로 막 정리는 안 될 때가 있지만 굉장히 창조적인 친구들이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첨단 유행을 달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친구들이 수련회라 그런 거야. 원래 이제 평상시 같은 경우는 이제 패션 강만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다혈질 친구들 같은 경우들은 패션 강만도 뛰어나고 또 동시에 멀리 어학도 많아요. 나중에 이제 뭐 청년부대 보죠.
이 다이어트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행에도 앞서갈 뿐만 아니라 기대가 앞서가요. 이런 것들도 최신 유행 이런 것도 굉장히 빨리빨리 사고 잘 적응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반대가 우울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는요, 제가 잘 알아요, 우울증 있어. 근데 우울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핸드폰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나이도 우울증이 돼요. 아니, 이거 딱 2년 지나고서 공기가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굳이 뭐하러 저렇게 비싸게 사지? 하고서 2년 지난 거 사가지고, 나는 싸게 샀어. 이러면서 굉장히 실리적으로 이렇게 기뻐하면서 쓰다가 수리를 못해.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기질마다 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재미가 있어, 사실. 우리 다이어트 친구들. 근데 여러분들이 원래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들이 모여있으면은 굉장히 이렇게 화기애애하거든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맞죠? 예, 그렇죠. 지금 수련회 아침이라고 하죠. 예, 그렇죠. 제가 지금 여기도 대상 좀 만났어. 그래서 다이어트인데 어쨌든. 근데 이 친구들이 원래 되게 재밌는 친구들이야. 그래가지고 재미가 있어서 사실 주변에 사람이 많을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많은데 인기가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친구가 아니라 팬이 많아. 이게 중요한 얘기야. 친구가 아니라 팬이 많아. 그래서 이 다이어트 친구들은 사람들의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에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이어트 친구들은 행복한 게 좋거든. 그래서 기쁜 거는 같이 나누는 게 좋은데 뭐 슬픈 얘기, 힘든 얘기 이런 것들은 듣기 힘들어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것까지 공감해 줄 때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 될 수 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친구들. 다이어트 친구고요. 그 다음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의 다 볼 건데 제가 여기다가 영화를 하나 좀 넣어놨어요. 이거 여러분 혹시 조그만데 뭔지 아세요? 타이타닉 들어보셨어요? 네, 타이타닉 영화. 그렇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안 봤을 줄 알고 길게 설명을 해주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보신 분 있어요? 많이 봤구나. 다행이다. 우리가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안 나는구나. 자, 그래요. 물론 나는 영화관에서 맞은 날을 대본했을 때. 자, 근데 여러분 타이타닉에 보면은 디카프리오 아세요? 네. 디카프리오가 지금은 엄청 아저씨가 됐지만 원래 엄청 잘생겼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디카프리오가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은 그냥 별거 아니야. 침을 뱉는데 침을 너무 재밌게 뱉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백작 그 자매가 지나가다가 너 어떻게 저렇게 재밌지? 막 이렇게 좀 빠졌어. 그래가지고 가서 침 뱉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침 뱉는 거 한 시간을 나가죠. 되게 재밌게 너무 행복하게 침 뱉으면서 놀아. 아니 침 뱉는 게 별일이에요. 근데 너무 사소한 일인데 이 친구들은 아주 작은 일들도 별거 아닌 일들도 너무 재밌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주변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친구들인데 뭐 정의적으로 잘 못한다 그런 정도.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반대편에 있는 우리 우울증들을 좀 자,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우울증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나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한테 우울증 이게 명칭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멜랑콜릭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스프링컨처럼 템포라는 데보다 멜랑콜릭.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본 단어죠. 네, 멜랑콜릭 하나 그거예요. 멜랑콜릭. 자, 그런데 이 기제의 특징은 circumspection,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리고 thoughtful, 사려가 깊고 생각이 너무 깊어요. 근데 이게 때로는 문제가 돼요. 생각이 너무 깊기 때문에 결정을 사실은 잘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고민하다가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장고 끝에 악수도 있다. 너무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단을 못할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크리에이티브하다. 크리에이티브. 굉장히 창의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계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우울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그 사람들 아시죠? 렘브란트, 망고, 다 우울증. 굉장히 거장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왜 그 장인 정신 그런 게 뛰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가방 중에서 혹시 그런 거 들어봤어요? 뭐 구찌, 프라다, 불가리 이런 거 들어봤어요 혹시? 그런 게 리테리 거장들 다 우울증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렇게 굉장히 그런 거장들 많아요. 자, 그리고 인디펜던트, 그리고 독립적이고 퍼펙셔니스트, 완벽주의가 많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조금은 우울증이 사실은 가장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있어.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의 방향이 너무 안으로 향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주로 예를 들어서 5명, 6명이 모여있다. 그럼 나랑 전혀 상관없는 친구들도 이 5명, 6명 모여있는데 혹시 내 욕을 하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을 실제 못해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자기 중심성을 깨고 나와야 된다. 그리고 우울증 친구들은 자기 기준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걱정이나 염려 같은 게 많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은 사실 위장장애가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아무 문제가 없대요. 스트레스성 관리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울증 같은 경우는요, 제가 우울증을 잘 알아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울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테스트를 하는 4가지 기질 중에서 가장 저런 게 난 규정할 수 없어.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기질이야.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경우는 뭐 MBTI를 날 어떻게 규정해? 기질이 날 어떻게 규정해? 나는 그거에 나는 값어치 쏟은 사람이야. 이 생각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누구보다 이런 기질 테스트에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야. 특히 우울증 느낌이 토의하거나 보면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질이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기준이 좀 높기 때문에 사실은 자존감이 낮아요. 굉장히 훌륭한 친구들인데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우울증을 얘기할 때는 좀 칭찬을 많이 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완벽을 추구한다. 이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발전해요.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울증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세계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레프랑트 광고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 베토벤 아시죠? 베토벤이 무슨 노래로 유명해요? 레퀴엠. 예? 베토벤 바이러스도 유명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예, 뭐 베토벤이라든가 뭐 여러 음악가들 거의 대부분이 우울증이다. 굉장히 세계적인 거장들이 많다. 그리고 숭고하고 희생적이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울증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자기 자신을 좀 이타적으로 희생할 수 있는 친구들, 그리고 현재 유익보다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영화에 보면은 뭐 배트맨이라던가 뭐 토니라던가 이런 캐릭터들이 거의 우울증이야. 왜냐하면 정의감이 있잖아. 그래서 불의를 뭐 참지 못하잖아. 그런데 평상시는 어때요? 조용하고 숨어있고 그런 캐릭터. 자, 그리고 완벽주의예요. 우리 우울증들이 계산을 잘하고 완벽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임원 같은 거 있어요? 중고등부한테? 여러분들 학생부한테? 임원들 가운데서 회계를 누가 제일 잘하는 줄 아세요? 우울증이지. 혹시 여러분 회계 지금 여기서 누가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힘들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우울증들은 거의 이게 계산이 정확해서 딱딱 맞아 떨어져. 근데 이제 이 친구 이름이 뭐니? 찬. 그래. 창민이가 그렇게 얘기는 아니야. 근데 이제 극단적인 찬미. 오케이, 찬미. 그래서 되게 친한 거 같다. 그건 아니야. 그래서 친한 걸로.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찬미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다혈질만 극단적으로 높은 친구들의 경우에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회계를 열심히 해. 10만 원 좀 비워. 서로 계산이 안 맞아. 이런 경우는 막 나쁘고 그런 게 아니야. 근데 대처는 친구들이 어디가 끌리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우울증이 잘해. 그리고 잠재도 계산을 되게 잘해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회심하기 이전의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을 잘하는 행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친구도 괜찮아요. 자, 그 정도만.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잘할 수 있죠? 파이팅!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한다. 그리고 이 여자 우울증들의 경우 제가 직접 봤더니 우울증들은 완벽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엄마들 중에도 우울증 엄마들이 있어요. 근데 우울증 엄마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막 소금을요, 가는 소금, 중간 가는 소금, 붉은 소금, 더 붉은 소금, 1, 2, 3, 4 넘버링 해놓는 굉장히 그렇게 체계적으로 살아가요. 그리고요, 다음은 이 우울증들은 뭘 잘하냐? 할인 쿠폰 같은 걸 정말 잘 챙겨. 그래서 영화 보러 가기 전에 어떤 카드가 몇 프로 할인됐는지, 얼마나 할인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해서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가르쳐 친구가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보고 나와서 나도 있었는데 하고 행복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근데 우울증 때 그런 걸 정말 잘 챙겨요. 아주 세심하게.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제 사과 하나가 있는데 사과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우리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다 달려가서 먹기 바쁜데 우울증은 그걸 보면서 사과가 왜 떨어질까? 그렇죠. 그 생각을 하다가 좋은 유튜브이 뭘 발견했어요? 마일리로 음식을 발견한 거야. 대신 사과를 보고. 네, 그래요. 그런 이제 어떤 특징들이 있다. 굉장히 생각이 깊은 특징이 있어요. 천재형이 많아요. 하지만 자신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비관적이에요. 자기가 늘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어를 어느 정도 하니 물어볼 때는 잘 못해요.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트럼프를 설득했어. 뭐 이런 경우들, 그런 경우.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볼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울증들은요 완벽주의잖아. 그러니까 모의고사 하고서 채점하잖아. 채점할 때 우울증들은 애매한 거 그냥 다 틀렸다고 치는 거야. 다들 너무 엄격해. 그래서 저 때는 수능이 400점 만점이었어요. 근데 우울증 친구들의 경우는 모의고사는 채점을 했어. 근데 애매한 거 다 틀렸다고 해버려. 그래서 나 350 나온 거 같아. 했는데 나오는 380이야. 자, 그런데 정말 긍정적인 다혈질 친구가 옆에 있었는데, 다혈질 친구가 있었는데요. 애매한 것도 다 맞는 거야. 다 맞아. 그리고 믿음의 점수 10점을 딱 더해. 그래가지고 380 나온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350점 정도? 그런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준이 너무 높아서 비관적인 게 좀 문제예요. 이따가 치유 방안을 얘기할게요. 그리고 비관적이기 때문에 아까 왜 클래식 거장들 가운데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베토벤 노래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거 아시죠? 따다다다 어때요 느낌이? 힘빠지잖아요. 우울하잖아요. 그게 음악을 정말 잘하는 거장들의 경우는요 95% 이상이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좀 우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음악이 힘빠지잖아요. 그런 기준들 조금 비관적인 부분입니다. 자, 다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쭉 본 것이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완벽을 지도해요. 우울증들. 그 얘기는 나에 대해서도 완벽주의고 기준이 높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기준이 높아. 이 친구가 이럴 거야. 나만의 기준이 있어. 근데 내 기준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원래 이제 상처를 좀 받아. 그래서 원래 이제 남자친구들이 형제들이 상처받았다는 얘기 많이 안 하는데 형제들 중에서 상처받았어. 거의 우울증이에요. 왜냐면 거의 이제 그런 단어를 말한다는 것은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이해를 좀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아까 회계 잘한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완벽하게 술을 드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중에서 요한복음 아시죠? 요한이 우울증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어느 정도로 소개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를 던지라고 해서 던져서 물고기를 올렸잖아요. 근데 요한은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걸 세고 있어. 그래서 153만이 다 셌어. 그걸 또 기록을 해놨어요. 그렇게 굉장히 수에 있어서 정확한. 그래서 빌립도 우울증이거든요. 그래서 빌립이 오병이었는데 얼마를 먹여야 되냐 했더니 그걸 또 계산을 해왔어. 그래서 200데나리온 정도로 부족합니다. 아마 거의 맞췄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정도 부족하다. 그렇게 계산을 잘하는 친구들이고 넘겨주세요. 자, 이제 담즙질로 갑니다. 폴라리 그리고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은 도미네이션, 지배하고 앰비션, 열정, 에너지, 패션, 열정, 카리스마틱 굉장히 카리스마 넘쳐요. 마치 아우처럼. 그리고 담즙질은 말 그대로 담이 세요. 굉장히 담력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여자인데도 이 놀이동산 가서 무서운 거 잘 타는 친구들 중에 사실 담즙질이 많거든요. 잘 타요. 그렇죠. 잘 타요. 그래서 이게 저도 사실 경험해봐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액이고 우리 아내가 담즙이거든요. 담즙을. 근데 연애를 할 때 저는 사실 전액인데 그런 걸 못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아내는 막 그 무서운 거 엄청 잘 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왜 자유드롭고 뭐 바이킹. 근데 이제 초반이니까 제가 맞춰줘야 되지 않겠어요? 전 못하는데 그래서 얼굴 침대 끼지 않는 거 신나고 막 그랬어요. 그런 게 이제 담즙이 잘 탄다. 그리고 이게 기질이 참 중요한 게 저희 이제 딸이 있고 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딸이 점액이에요. 근데 아들이 담즙이거든. 근데 저희가 7살 때 정말 놀란 게 이제 7살이니까 이제 좀 훈계를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를 달라고 해요. 저는 이제 점액이니까 남자보다 많은 담즙이기 때문에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훈계를 하는데 이제 혼내야 돼. 잘못했으니까 때려야 돼. 이제 회초리를 때려야 돼.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아이들의 반응이 어때요? 맞으면은 때리려고 하면은 울거나 무서워하거나
막 그러잖아요. 의기소침한 거. 근데 우리 아들이 담즙질인데 처음으로 맞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엄마한테 안 아파? 딱 이러는 거예요. 애가 무슨 아니 일반적으로 맞으면 울거나 뭐 이렇게 의기소침한데 안 아파? 막 이러는 거예요. 담즙과 담즙이 막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우리 아들이 담즙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담이 있어요. 담력이 있어요. 아주 흔히들 이루어질 수 있죠. 안 아파? 거기가지고 정말 놀랐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7살. 자, 그래서 자연이 인기를 얻고 싶은 욕구가 강하면 담즙은 지배하고 싶은 욕구, 컨트롤하고 싶은 욕구, 내가 그런 것들을 주관하고 싶은 욕구. 우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게 있고 뭐를 정하냐면요. 이제 굉장히 담즙질들이 결단력이 있어요. 아주 그래서 직관적으로 결정을 잘해요. 결정을 아주 잘해요. 딱딱딱딱 결정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울질과 차이예요. 우울질은 소프트라잖아요. 사고가 깊기 때문에 생각이 많기 때문에 결정을 못해요. 결국에 아까 그랬었는데 우리가 그 응답하라 일반가라에서 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담즙질 같은 경우는 아주 지시와 결정을 잘하는 탁월한 리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캄보디아 경성대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무슨 반찬을 싸갈까? 다른 기질들이 다 고민하면서 결론이 안 나고 있었는데 담즙질이 나왔다 보니 이거 먹어 끝! 그게 바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결정을 잘해. 그리고 심지어 저도 담즙질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담즙질 친구들은 식당 같은 데 가서 메뉴 고를 때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아무거나 뭐 이런 거 결정 못하고. 근데 담즙질들은 심지어 내가 결정을 잘할 뿐만 아니라 남이 먹을 것까지 정해줘. 그러니까 너는 살쪘으니까 가벼운 거, 너는 말랐으니까 우동, 뭐 이러면서 다 정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먹을 것까지 결정해 줄 수 있는 그 극단적인 담즙질의 경우. 자, 그리고 역경에 주눅들지 않아. 오히려 자극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기질별로 사람을 다뤄가는 방식이 달라요. 이따가 자세히 다루겠지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혈질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베드로를 회복시키세요?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굉장히 이렇게 따뜻하게. 근데 담즙질한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딱 혼내시잖아요. 이렇게 자극을 주니까 바로 정신 차려서 내가 무엇을 하니까. 이게 이제 담즙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극에 오히려 강하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갖는다. 다음요. 자, 모험을 즐깁니다. 장애물이 나타나면 오히려 흥분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담즙질한테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움직여요. 그 일은 아무도 못해. 너도 못할 거야.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동기부여가 돼. 내가 못할 줄 알아? 이러면서 다 해버려. 이게 이제 담즙질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잘 다뤄야 돼요. 자, 그리고 담즙은 삶을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다. 삶은 도전일 뿐이고 그것을 응전하면 된다. 자, 그래서 결국에 정상까지 올라. 근데 혼자 외롭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 자, 그리고 담즙질들이 좀 목표 중심적이에요. 굉장히 목표 중심적이고 일 중심적이라 일을 이루어내요. 그리고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회심하기 전에 담즙질들 같은 경우는 목표 중심적이기 때문에 사람도 목표로 그래가지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사실은 주로 담즙질들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 감정이 있어요. 기질마다 어떤 내가 문제를 만났어.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어. 그럴 때 스물스물 올라오는 감정들이거든요. 그런데 담즙질들은 그럴 때 그 다혈질이 공통적이에요. 이 다혈과 담즙은 어떤 문제되는 상황을 만나면 올라오는 감정이 주로 분노예요. 그리고 점액과 우울은 어떤 문제되는 상황을 만나면 올라오는 감정이 두려움이고 이게 달라요. 기질마다. 자, 그런데 이 두 기질은 문제되는 상황을 만나면 분노가 좀 생기거든요. 근데 분노가 생기는데 다혈은 분노를 해도 뒤끝이 없어. 되게 쿨해. 까먹어. 내가 막 남들한테 막 아프게 해서 나도 까먹어. 어쨌든. 그래서 뒤끝이 없네. 그런데 담즙은 살짝 뒤끝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울이었잖아요. 우리 그런 부분이니까. 자, 다음. 자, 그리고 제가 요거를 하나 보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이제 기질별로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알아볼 수가 있는데,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걸 봐도요, 제 기질별로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제가 이제 예전에 윤영구라고 생겼을 때, 제 윤영구 선생님 중에 여성분이신데 담즙질이 계셨거든요. 근데 여자 담즙질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여자분이신데 남자 소유 가방 같은 걸 들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화장품이 아니라 어떤 뭐 서류들. 그래서 초등학생들을 성경 공부를 시키시는데 학년별로 페이퍼 같은 게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혈질 여성들 같은 경우는요, 가방을 주로 일반적으로 다혈질들은 어떤 거 갖고 다니면은 큰 가방, 토드백 같은 거, 그걸 많이 들고 다녀요. 그런데 자주 없어. 못 찾아. 자주 못 찾아. 다 집어넣고. 그게 이제 다혈질. 그리고 다혈질들 같은 거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셀카봉도 들어있고. 그리고 옛날에 보면은 디카 썼었거든요. 우리 때는 항상 디카가 있어. 근데 그거를 남을 찍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날 찍어달라고. 그래서 이거 주면서만 그렇게 이제 그게 다혈질의 가방이란 말이야. 근데 우울질들은요, 일반적으로 어떤 가방을 갖고 다니냐면은 반대야. 되게 조그만 가방. 그런데 거기에 딱 필요한 것만 넣어가지고 다녀. 근데 정리가 이미 돼 있거든. 계속 정리. 시간이 날 때마다 완벽주의거든요. 그리고 우울증들은 사실 그런 거 용납을 못해. 짝퉁 이런 거 용납을 못해.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대로 된 거 입고 다니는데 우리 다혈질들은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뭐 나이스도 들고 다니고 나이키는 거의 아무 문제 없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우리 전액질들은 되게 또 배려심이 많아요. 어떤 관리주의적인. 그래서 가방에 남을 위한 물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가 울고 있으면 휴지도 될 수 있고. 이렇게 그런 차이가 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보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활동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 이 사람들한테 쉬라고 하면 되게 힘든 일이에요. 활동에서 힘을 얻고 결정을 잘 내린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보완해 나갈 것은 조금은 혀를 잘 내세요. 조금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던질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 자, 이게 사원이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었을 때. 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현대 기업 아시죠? 이 현대가 굉장히 단습적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도저처럼 밀어버리고, 여러분 현대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죠? 그래서 저는 불가능은 없다 하고서 경부고속도로를 그냥 뚫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단습적인 기질이에요. 불도저처럼 일을 떼내버리는 거, 일을 진행되게 하는 거. 자,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은 조금 이 시대는 우울적인 기업들이 잘 나가요. 우울적인 기업이 삭성해요. 굉장히 세부적이고 막 세심하고 왜 거기 나오잖아요. 그 부잣집 방해하는가? 거기 나오는 굉장히 우울적인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세심하고 세부적인 기업들이 조금 더 각광을 받는 시대이긴 해요. 자, 그리고 다음 넘어가고요. 이제 점액질로 갑니다. 우리 점액질 보시면요, 뭐 그럴 수 있지. 되게 용납을 잘해요. 캘레드맨인데 스탠리스 꾸준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꾸준하고 카인 굉장히 친절하고 accepting 수용을 잘하고 affectionate 다정하고 그리고 very receptive 수용적인 굉장히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는 거야 하고 되게 잘 받아들여줘요. 그리고 일관됐어요. 항상 일관되고 relaxed 돼 있어요. 되게 편안해. 상대방한테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성적이고 독실하고 관찰을 잘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관찰을 잘했기 때문에 저희 친구들은 되게 관종하면서 굉장히 예리한 분석을 은근히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동엽 씨 아시죠? 신동엽. 신동엽이 왜요? 이름이 신동엽이에요? 신동엽? 신동엽 맞으래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근데 이제 저는요, 신동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동엽. 개그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동엽 씨라는 개그맨이 지금은 조금 SNL에서 조금 어떤 고정화된 이미지가 있는데 원래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신동엽 씨가 점액질이야. 그래서 굉장히 관찰을 잘해. 어떤 상황이든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 어떤 상황의 어떤 특징을 잘 잡아서 그거를 딱 터뜨리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요. 근데 본인은 표정 하나 안 바뀌어요. 사람들은 막 빵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혈질이 좀 차이인데 다혈질 개그맨들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더 크게 웃어. 막 이렇게 그 있잖아요. 그 강호도 본인이 더 크게 웃어 사람들은. 그런 차이. 근데 점액질 개그맨들은 표정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빵 터지고. 왜냐면 특징을 잘 잡아야 돼요. 꼬집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점액질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특징 같은 걸 사실 잘 잡아야 돼요.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8살 때야. 내가 동생이랑 3살 차이거든. 근데 내가 그림을 그리면 저는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요. 그 사람의 특징을 그대로. 그래서 제가 동생을 그려서 줬는데 동생이 그 그림 보고 울었어. 내가 이렇게 생겼다면서 우는 5살짜리가. 그래서 제가 찾다 보니까 아내랑 아이들을 그리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한번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랑 딸이는 정확히 똑같이 생겨서 내가 볼 때는 근데 이렇게 해서 줬더니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이런 특징. 그러니까 점액질은 상대방의 특징을 너무 잘 잡아내고 묘사하기 때문에 그걸로 상대방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좀 조롱을 할 수도 있어, 사실은. 내가 그걸 이용을 할 수도 있어. 자, 그런 거. 나오면. 자, 전액질이 좋아하는 게 레리비야, 레리비. 레리비 아세요, 혹시 그 노래? 레리비, 레리비 뭐 이거잖아요. 여기까지 말하는데요. 이 레리비가 무슨 뜻이냐면은 그걸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러니까 이 전액질은요, 뭐냐면은 나도 남을 터치하고 싶지 않고 남들도 나를 그냥 내버려둬라. 나 터치하지 말아라. 그냥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둬. 이게 전액질의 굉장히 원하는 속성이에요. 자, 그래서 전액질은 무슨 상징이냐? 온유의 상징이야. 온유함. 온유함. 굉장히 이제 싸우죠? 그런 관계중심적이라 내가 지고 말이지 하면서 양보를 해.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한테 양보하잖아요. 굉장히 온유한 사람. 그래서 조카 롯한테 딱 양보하고.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이삭도 전액질이야. 그래서 이삭이 여러분 왜 이렇게 우물을 가지고서 싸웠을 때 싸움 붙으니까 그래 양보하지 뭐 하고 다시 가서 또 파잖아 우물을. 근데 또 와서 또 양보하지 뭐 또 파. 그런 기질. 굉장히 온유하다.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온유하다. 우리 전액질인 사람 얘기해볼까요? 온유하다는 사람. 온유하다.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자, 온유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온유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힘이 없고 뭐 이런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야생마인데 길들여진 야생마. 그러니까 야생마는 힘이 있잖아. 그런데 그것이 잘 조절돼서 통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게 온유가 아니라 힘이 있는데 그거를 잘 절제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거. 그런 온유함이 있다. 굉장히 좋은 기질이죠. 그래서 절제를 잘하고 너무 균형이 잘 잡혀있기 때문에 거꾸로 항상 그대로야. 장단점이 안 드러나. 이 친구는 짜증도 안 내, 낙심도 안 해, 자기 의견도 잘 안 드러내.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런 평가를 사실은 받기 거예요. 너무 무쇠 묻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 그래서 끓는 점도 높아요. 무슨 얘기냐? 결단이 어려워. 동기부여가 잘 안 돼. 왜? 끓는 점이 너무 높으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친구들 움직일 수가 없어. 왜냐면 계속 그대로. 그래서 이 끓는 점이 아주 높은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해주는 담즙질 친구가 같이 있으면 아주 좋아. 그래서 이 전액질들은 처음에는 끓는 점이 높아서 두각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한 번 시동이 걸린다 하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서 일반적으로 축구 선수들이 다혈질이 많아요. 근데 전액질 축구 선수가 있어요. 누구냐면 누구예요? 박지성. 박지성이 아주 대표적인 전액질 선수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두각이 잘 안 드러났어. 그렇게 훌륭한 선수인지 아무도 몰랐어. 교통포쿨에서 그냥 그대로 있었거든요. 아무도 모르고. 그랬는데 이 사람을, 이 박지성을 누가 발견했어요? 히딩크가 대표적인 물 담즙이거든요. 여러분 왜 히딩크가 왜 물 담즙이냐면 히딩크가 한 얘기 중에 혹시 이거 아세요? I'm still hungry. I'm still hungry. 난 여전히 배고프다. 16강 올라가고 8강 올라가는데 I'm still hungry. 여기 4강까지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I'm still hungry가 우울적인 기질을 얘기해주는 거야. 만족이 없어. 기질이 높아서. 그런데 우울질이면서 담즙질이야. 그래서 우울 특유의 그 예리한 눈으로 박지성을 포착을 한 거야. 그리고서 담즙 특유의 동기부여를 계속 준 거야. 전액질한테. 그러니까 박지성이 가서 결국에는 두각이 드러나서 그 열심을 또 쭉 이어간 거야. 원래 일반적인 걸 잘 나거든요. 거기 가서 또 열심히 하는 걸 또 일반들이 한 거야.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액질들이 동기부여가 잘 되면 너무 좋아. 문제는 다음부터 문제는 동기부여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게을러져. 그리고 열정이 별로 없어요. 사실 전액질. 그래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의 친구들 보면은 아이고 앉아있을 수 있는데 뭐하러 서 있지? 그러다가 이제 앉아있으면 아니 누워있을 수 있는데 앉아있어야 되는 거지? 거의 누워! 단추 누워서 그게 이제 지금 전액질의 어떤 대표적인 거지.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야 우리 등산한번 갈까? 그럼 무슨 생각 하는지 아세요? 아니 올라갔다 내려오고 왜 올라가? 그러니까 맞잖아. 똑같잖아. 내가 잘 알아요. 그리고 친구도 그래. 아니 차봤자 어차피 이거 공통 다시 오면 왜 차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왜 전액질이 그러냐? 내 안에 에너지를 보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내가 이 에너지를 지켜야 돼. 이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빠들 있잖아요. 이 아빠들이 집에 귀가할 때
기질에 따라 귀가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아빠 중에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다혈질 아빠들은 존재감이 확실하세요. 그래서 집에 오면서 아빠 왔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다 막 모두가 동네가 다 근데 이제 다혈질은 존재감이 강하게 들어오시는데 거꾸로 우울진 아빠들 어떻게 오시는지 아세요? 먼저 전화해 엄마한테 나 7시 27분에 들어갈게 딱 맞춰 들어! 그래서 이제 정확하셔. 그런가 하면은 우리 전액질 아빠들 같은 경우는요 엄마가 항상 깜짝 놀라요. 왜냐면은 들어오지를 몰랐어. 근데 이미 들어와서 1시간 전에 들어와서 누워 계시고 깜짝이야 언제 들어온 거야 도대체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와. 물처럼 공기처럼 그게 전액질이고 담즙질 아빠들은 우선 잘 못 봐야 돼. 일중독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좀 차이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점액질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점액질들은 그래서 집에 가보면 신방을 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점액질 아빠들. 점액질이 있는 집안들은요, 점액질 아빠들이 계신 집안들은 일반적으로 소파가 있잖아요. 소파에 팔걸이가 내려가 있어. 거기 하도 누워 계셔가지고. 근데 테레비 보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 누워서 테레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식사도 거기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도 누워 계시니까 이제 그게 소파 팔걸이가 내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서 식사가 나오면, 이 소파가 내려가 있고, 거기 먹을 게 좀 이렇게 묻어 있어요. 점액질이 계시고. 그렇게 이제, 수가 있어요. 그런, 그치.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점액질 분들이 그래서 텔레비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유튜브 시청하는 거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이거 알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점액질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친구는 화를 안 내. 원래 점액질 분들인데 점액질 아빠들이나 점액질이 유일하게 화낼 때가 있어요. 리모컨 숨겨놨을 때. 그래서 안 된다고 리모컨으로 화를 낼 수가 있어. 그래서 한 번 리모컨 숨겼다. 근데 점액질 아빠들은 어디 가서 이제 그 쿠팡으로 만능 리모컨 5개씩 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왜 점액질이 TV와 유튜브 시청을 좋아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거를 좋아하냐면은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많지 않아요. 동기부여가 안 되고 막 힘이 잘 들어. 에너지가 너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 에너지를 보존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텔레비는 뭐예요? 유튜브는 뭐예요? 간접 경험을 하는 거잖아. 내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할 수가 있네. 그러면 잘 먹지. 뭐 세계여행, 해외여행 뭐하러 해? 텔레비를 볼 수 있네. 요렇게 주로 그렇게 흘러간다. 그런 이유가 많다. 그래서 원인은 또 동시에 하나 더 있어. 문제 감정이 보면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사실은 안에 있어. 아브라함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모험과 시도와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꺼리고 내가 안전한 세계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의 삶인데 남의 삶이 아니고 자기의 삶도 마치 텔레비를 보는 관조하면서 3인칭 객관적 관찰자 시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감정 변료를 많이 하잖아요. 아주 큰일이 벌어져도 인생의 태풍 앞에서도 요란하지 않고 침착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에 강한 측면이 있죠. 박지성은 왜 그렇게 잘했어요? 긴장이 안 돼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게 너무 인상 깊어서 가져왔어요. 이 문구를 아까 얘기했던 팀 라이 목사님의 스피릿 컨디션 템퍼라먼트라는 책에서 가져왔는데 인생의 태풍이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벌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인생의 태풍이 다가올 때 우울증은 어떻게 하냐면 낙심돼요. 힘든 일이 생기면 마음이 낙심돼요. 그런데 담즙질은 어떻게 하냐? 다른 누군가를 몰아세워.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다혈질은 비명을 질러요. 그렇게 써있어. 그런데 점액질은 평정심을 유지한다. 그런 좀 차이가 있어요. 평정심을 유지한다. 자, 그런데 그게 꼭 장점도 아니에요. 다음 가볼게요. 예. 감정이 일정해요. 그래서 감정의 지배를 잘 안 받고 분노도 잘하지 않습니다. 문자하면서 침착해요. 근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삶에 대해서 별로 크게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긴장도 안 하지만 뭐 기대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딸이 점액질이거든요. 화상 영어 거기다 영어 항상 제가 들어보면 항상 How are you? 이러면 소스. 그러니까 좀 그런 거예요. 특별한 일도 없고 그런 게 많아요. 기대감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탁월한 상담가 기질이 있습니다. 오은영 선생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느긋하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해주고 인내심 강하고 아주 잘 들어줘요. 그러니까 주로 사람들 얘기를 아주 잘 들어주는 경우가
점액질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혈질들에게는 점액질 친구가 필요해요. 왜냐면 다혈질은 말아서 필요하거든요. 들어줄 사람이. 근데 점액질은 굉장히 잘 들어줘. 그런데 이제 뭐 방식질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 너무 이렇게 막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많고. 근데 이제 점액질은 굉장히 잘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액질의 유일한 목표가 있어요. 원래 목표가 없는 사람들인데 유일한 목표가 있어요. 뭐냐면은 제한된 나의 모습을 지켜내자. 그래서 이거를 잘 지키고 많이 안 쓰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몸을 사리는 방어적인 이유가 거기 있고요. 그리고 어디서도 자신을 드러내기를 사실은 주저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학창시절 때도 그렇고 제가 재수할 때도 그렇고 제가 앉아있기 좋아하는 자리가 있어 항상. 제일 왼쪽 사이드에 앞에서 두 번째 등장이 적었잖아요. 아무도 몰라 나에 대해서 너무 좋아 그게. 그런 어떤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도 자신을 드러내기를 주저하고 싫었는데 그게 뭐니? 두려움 때문에 있어요. 새로운 시도나 모험을 시도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현상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요. 현상 유지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직업군 가운데 앵무원들 중에서 저는 제일 많습니다. 현상 유지라고 하거든요. 그런 특징들. 자, 여기까지 봤는데 여기 이제 저는 쭉 써놨는데 조용하고 무색무취하다. 그리고 물과 공기처럼 잘 맞춘다. 이런 걸 써놨어요. 그리고 도마가 점액질이거든요. 근데 이제 점액질이 좀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이렇게 사람들한테 잘 맞춰주는데 자기 속마음을 표현 안 하거든. 그러면서 속으로 은근히 비판적일 때가 있어. 그게 도마거든요. 그래서 도마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되 그렇다는 얘기를 합니다. 베다니로 가자. 그랬을 때 이제 다른 기질들은 야 그럼 이제 부활을 보겠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네 이런 기대를 하는데 이제 도마 같은 경우는요 좀 현실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거기 가면은 예수님 죽이려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위험해지겠네. 그래서 딱 무슨 얘기냐면 그런 주한테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약간은 좀 비판적인 부분들이 놓이고 있다라는 거. 자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조별을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으로 살펴본 시가 이제 기질을 가지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12시까지죠. 네, 그렇죠. 그래서 2부 순서를 자 조별 활동을 지금 하면은 그냥 바로 끝날 것 같고요. 하나씩만 얘기할게요. 다혈질은요, 보세요. 충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제 많이 하셔야 돼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카드 만들고 그러면 안 돼. 신고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제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근데 충동적이라는 얘기는 대신에 결단력이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충동의 자리에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귀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시간 관상 못했지만 꼭 이 구절을 외우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두 구절을 외우세요.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시니라. 이걸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우울증을 가세요. 우울증. 이거 넘길게요, 그냥. 우울증은요, 뭐가 문제냐? 자기 기준이 너무 높아. 남들을 향해서도 나를 향해서도.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장점을 보자. 장점을 보자. 누구를 봐도 나를 봐도 단점이 들어요. 그래서 장점으로 훈련을 해야 되고, 우울증들은요, 사실은 기준이 높기 때문에 사람을 찾을 때, 나중에 배우자든 아니면 친구든 찾을 때 100점짜리를 찾아요. 근데 이 세상에 우울질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100점짜리는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50점을 찾아야 돼요. 50점을 찾아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완벽주의로 50점을 메꿔서 그 사람들을 100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1, 2절을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감정을 믿으면 안 돼요. 감정이 비관적일 때가 많아서. 한번 따라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오늘 방송을 하세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담즙질입니다. 담즙질은요, 좀 독립적이라 좀 관계에 시작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이 사람 아시죠? 엘리야 상식. 담즙 우리야.
850대 1로 싸워서 이겨. 그만큼 가까웠거든요. 이겨놓고 나중에 너무 낙심해. 나 혼자밖에 안 걸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너의 옆에 동역자가 많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하나 한번 따라볼게요. 쉬는 건 죄가 아니다. 쉬는 건 죄가 아니다. 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성령의 열매. 그걸 왜 얘기를 제가 하냐면요. 자, 사과나무가 열심히 노력하면 배가 나올까요? 배가 맺힐 수 있어요, 사과나무가? 아니죠. 배나무가 열심히 노력하면 사과가 맺힐 수 있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외우셔야 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외우시고 늘 그 성령의 열매를 묵상하면서 이거를 달라고 기도를 해요. 내 열매가 아니고 성령 주신 열매. 그래서 따라볼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꼭 외우세요. 이거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액질 가볼게요. 전액질. 자, 전액질은요, 자기 속마음을 너무 표현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표현을 안 하다 보면 서서히 벌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지 말고 감정을 좀 표현을 해봐라. 공감도 해봐라. 그리고 꼭 여러분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액질이 좀 심한 경우는요, 수련회 같은 때 기도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 다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쟤왜 저렇게 울고 있지? 뭐 신기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관찰하는 애들이 다 전액질이에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시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회 때는 관찰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걸 좀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조금은 이 전액질들이 그게 있어요. 현실 감각이 뛰어나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들을 많이 잘 안 보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성령의 체험이 있어요.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특유의 현실 감각을 활용해서 여러분 들어봤어요? 현실의 뿌리박은 뭐가 있어요?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 될 수 있어. 그 영성이 그냥 영성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질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해결해야 되는 것은 결정장애가 좀 있을 수 있어. 전액질들이고요. 그래서 전액질들은 나는 결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 친구들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기회를 주셔요. 훈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안 드러나고 중도로 걸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친구는 충돌을 잘 안 해요. 굉장히 좋은 기질이야. 그래서 한번 이거를 한번 같이 외워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볼게요. 오직. 이거는요, 제가 전액질이나 한번 확실하게 외워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시간 관계상 길게 못했지만 암송주라는 것도 확실히 외우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그 유튜브 채널에 헝그리 포맷이라고 있어요. 헝그리 포맷에 구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리플 같은 거 남겨주시면요, 제가 계속 꼭 올릴 거예요. 게시가 좀 그렇고. 자, 그래서